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30대 중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 벌써 2년째이고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에요. 저보다 4살 많은 남편과 27에 결혼해서 딱 2년 살다 헤어졌네요. 이혼 사유는 남편 잘못이었어요. 제가 세상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배운 망덕이라는 말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다들 조건 따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 남자도 야가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저는 오히려 재고 따지는 거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마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말이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속내를 숨기고 나를 이용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알고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이혼하고 나서야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나처럼 결혼하는 사람이 참 드문 경우다 싶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집도 제가 했고 결혼 비용도 절반이 넘게 부담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에게도 거의 자선 사업하듯이 생계를 도와주기까지 했었죠. 그게 내 사람 챙기는 일이라고 믿었고요. 결과적으론 제 발등 제가 찍은 거지만요. 게다가 남편 버릇 중 제일 못 고치는 버릇 중 하나가 여자 문제인 거 아시나요? 결혼 전에 남편의 여사들과 그놈의 모임 때문에 싸우기를 수차례 했지만 설마 결혼하면 선은 지키고 살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남편의 여자 문제 때문에 몇 번 다툰 적이 있었는데 기어이 그 이후로 헤어지게 되었네요. 사실 결혼 전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고생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 다 잡고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을 즈음에 남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여자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지만 저의 존재를 부정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서 넘어가 준 겁니다. 다행히 둘이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도 했고요. 내가 몰랐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자랑 연락하고 지냈겠다? 대체 뭐 하는 여자길래 결혼 앞두고 있는 남자한테 이렇게 꼬리를 칠 수가 있지? 설마 자기 우리 결혼하는 거 이 여자한테 말 안 하고 썸 타고 논 거니?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 여자 나 거래처 직원이야, 직원. 일 때문에 다른 직원하고 식사 몇 번 한 게 다야. 식사만 몇 번 했다는 여자가 당신한테 왜 따로 연락을 해? 문자도 여러 번 보내고? 이게 오해를 안 할 상황이냐고. 도대체 자기는 나한테 숨기는 사실이 왜 이리 많은 건데? 사귀면서 다른 여자 쳐내는 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내가 결혼 직전까지 이런 말을 해야겠냐고. 결혼이고 뭐고 그만둘까? 결혼해서도 이런 일 안 생기리란 법 없잖아. 도대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 다 네 말 맞아.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오해할 만한 일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너 보는 앞에서 저장된 여자들 전화번호 싹 다 정리할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은 믿어주라. 내가 너 만나면서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양다리 걸치는 쓰레기짓 한 적 없잖아. 어? 정 못 믿겠으면 우리 엄마 앞에 가서 말해도 좋아. 내가 엄마 앞에서 너한테 평생 잘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면 쓸게. 그렇게 나오면 내가 못할 줄 알아? 좋아. 지금 당장 어머니 앞에 가서 지금 한 말 그대로 해봐. 결혼을 때려치우자고 말은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건 접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가서 각서라도 쓰겠다는 말에 저는 그렇게라도 다짐을 받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가 걱정할 일을 만드는 건 불효라는 거 알면서도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남편 쪽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시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무작정 찾아간 어머니 댁에서 저는 자초지정을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만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난데없이 옆에 있는 예비 남편의 등짝을 두드려 패시는 겁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이애미 눈 들어가는 꼴 기어이 보고 싶은 거냐? 너한테 과분한 여자 만나서 결혼만 곱게 하면 인생이 술술 잘 풀릴 텐데 그것도 모르고 또 제 팔짝 꼬으려고 해? 너 내일 모레 결혼이야. 정신 안 차리고 네 여자 속 자꾸 뒤집을래? 아, 엄마, 내가 나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어긋나는 짓 한 거 없다니까. 이 사람이 엄마 앞에서 다짐받고 싶다길래 온 거잖아요. 그만 때리고 말로 해요, 말로. 어머니는 한참 매타작을 하고 나서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연우야, 내가 모질이 아들 때문에 너한테 못 볼 꼴을 많이 보이네. 결혼 앞두고 예민할 텐데 많이 속상했지? 앞으로는 저 녀석 절대 여자 문제로 속 썩일 일은 없을 거다. 너도 알았겠지만 내 아들이 잔머리 굴리면서 딴짓할 주변 머리는 없거든. 내가 오늘 저놈한테 각서를 단단히 받아놓을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이, 네, 어머니.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일을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제 마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건 없어.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게다가 여자가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든 건 전적으로 저놈 잘못이야. 혹시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너 속상하게 하면 꼭 엄마한테 말해줘.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저의 편이 되어준 덕에 그 일은 남편이 싹싹 빌고 각서까지 쓰며 넘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시어머니를 참 잘 만났구나 하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이 일은 예비 남편 어머니에게만 알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말도 못한 채 지나갔고 저는 그 일은 마음속 한편에 묻은 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줬던 건 어쩜 당연한 일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조건만 놓고 보면 완전 기우는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은 못 사는 편은 아니지만 시어머니 혼자 음식 장사를 오래 하시며 아들 둘을 힘들게 키우셨대요.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한량이세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시고 한마디로 사람 좋게 보이는 건 맞는데 얼굴만 혼자만 반질반질하고 어머니는 훨씬 나이 들어 보이시죠. 사업하겠다 하고 몇 번 말아먹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먹여 살렸다고 들었습니다. 겨우 먹고 살만해지니 여자 문제로 어머니 속도 끓이셨다 하더라고요. 이건 시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자 혼자 음식 장사하는 게 좀 힘드셨겠어요? 아들 둘 있는 거 대학 졸업까지 시키느라 노후 준비 해놓은 거 하나 없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칸과 매달 월세 내는 가게가 전부셨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잘 사는 편입니다. 저는 돈 걱정해 본 적이 없고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빠는 아직도 사업을 하시면서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시고 엄마도 공직에 계시며 퇴직을 얼마 안 남으셨고요. 두 분이 열심히 재산 일구셔서 노후 걱정은 안 할 정도십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에 새도 받고 계시니까요. 진작에 제 명의의 집도 장만해 주신 덕에 신혼집 걱정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몸만 들어왔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혹시 아들이 저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해서 제 입에서 결혼 안 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전전긍긍 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더한 속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기 아가, 그래도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친정 부모님들이 예물 초라하게 해준다고 속상해하지는 않으신 거니? 아유, 내가 형편껏 한다고 해도 너희 친정 식구들 눈에 안 찰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말이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허례허식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치면 저도 예단 제대로 안 했는데요, 뭐. 예단이라니. 네 덕에 우리 아들이 집어들 걱정도 안 했구만. 그게 가당키나 하니?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어머니는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셨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조금 모자란 듯한 집안에 시집 가는 거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무뚝뚝하지 않고 여자한테 허세 부리지 않고 살랑거리는 거 보시고는 저에게도 잘할 거라고 믿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 아빠도 제가 좋다고 하니 마음을 여셨고, 나중에는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시겠다며 정말 계산하는 거 하나 없이 남편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아마 남편에게 정을 주신 것 같아요. 시댁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고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에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10년 넘게 하셨는데 아마 월세가 사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가게 주변 입지가 좋아지면서 건물 주인이 월세를 올려받겠다고 통보를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댁에 갔더니만 갑자기 장사를 접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속상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장사를 접어야 하나 봐. 내가 지금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아들들 대학 졸업시키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고작 월세 올린다는 말에 이렇게 장사를 그만두게 될 줄은 몰랐다. 무리해서 집만 사지 않았어도 좀 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는 어딜 가도 비싼 월세 때문에 새로 시작하기도 겁나는구나. 그렇다고 장사를 그만두시면 어머니 서운해서 어쩌시려고요. 건물 주인은 아예 내보낼 생각하고 월세 비싸게 부른 것 같은데요? 맞아. 우리 식당 때문에 건물에 냄새 나고 주위랑 벌레가 꼬인다면서 싫은 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 그렇다고 월세 올라가면 나를 내보낼 줄은 몰랐지. 내가 그동안 헛살았는가 봐. 이 나이 되도록 번듯하게 네 명이 가게 하나 없고 새들어 장사하는 게 원래 일이 서러운 거다. 너무 속상해하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당장 가게를 접으면 어차피 먹고 살 걱정을 하셔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힘든 일은 절대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아들 둘이 부모 부양을 짊어지게 될 거고요. 어머니, 가게 할 장소만 확보되면 장사 접을 생각은 없는 거죠. 월세만 적당한 곳으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다만 네가 무슨 수로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 일단 계셔보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요, 엄마. 이 사람만 믿고 기다려봐요. 당신 혹시 장인어른께 부탁할 생각인 거야?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은 해봐야지. 어머니가 저렇게 서운해 하시잖아. 아직 몸도 건강하신데 고작 월세 때문에 가게를 접는 건 말도 안 돼. 네 친정아빠께 무슨 도움을 청하려고 그래. 아서라. 그건 내가 싫다. 어찌 사돈댁에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겠어. 그러지 마라, 아가. 어머니는 제가 아빠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시며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기대 섞인 어머니 만류를 제가 모를 리 없었어요. 저는 며칠 후 아빠에게 시댁 사정을 털어놓았는데요. 사실 아빠 소유 건물에 마침 공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월세만 싸게 받아주신다면 어머니가 장사를 그곳에서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낸 저에게 아빠는 고민도 안 하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는 일을 뭘 그리 어렵게 부탁하고 그래.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진작에 의논하지 그랬냐. 네 시어머니 아빠 상가에서 장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월세가 문제죠. 시세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 어머니 자리 잡을 때까지만 싸게 받아주세요. 아이고, 아빠가 설마 아니 사돈댁 상대로 돈 벌 생각을 하겠니? 걱정 마. 네 시어머니 자리 잡으실 때까지 월세 걱정 말고 장사하시라고 해. 대신 가게 인테리어는 직접 하시라 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아빠는 다른 사람 같으면 고민거리도 안 되는 일을 흔쾌히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당분간 월세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짐작이 가시죠? 전보다 더 좋은 위치 건물에서 당분간 월세 걱정 없이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네 덕에 살았다. 며느리 덕 본 거 살면서 어찌 갚아야 할까. 우리 아들이 마누라 복은 타고났나 봐. 부자 며느리 덕에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거니? 아유, 너무 고맙다, 아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박하사돈께 전화 한 통 넣어야겠다. 나중에 우리 가게로 꼭 한번 오시라고 아마. 너희 친정 부모님은 절대 돈 안 받고 대접해드린다고 해. 어머니도 이제 걱정 마시고 가게 이사하시는 거 신경 쓰세요. 근심거리 이제는 없어진 거 맞죠? 그럼.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 자리 잡고 애 낳는 거나 준비하렴. 내가 며느리 떡을 아주 톡톡히 보는구나. 주변에서 가뜩이나 부자 며느리 얻었다고 부러워하는구먼. 이번 일 얘기하면 다들 배 아파하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고마워했고 아빠에게도 따로 연락해서 고맙다는 마음을 연신 표현하셨습니다. 친정 아빠도 시댁에 도움이 돼서 기쁘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빠 건물 1층 모퉁이 상가에서 감자탕집을 다시 오픈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나서 그 전보다 매출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하시며 매번 갈 때마다 좋아하셨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며 주변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듣고 시댁에 너무 잘하지 말라는 조언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집간 친구들이 시댁과 갈등하는 거 들으면서 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시댁에 대접받고 산다는 묘한 우월감을 느끼며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니 가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저 역시 직장에서 바쁜 일이 많았어요. 중소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었던 남편 역시 승진을 위해 그놈의 접대로 늘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이상한 낌새를 챈 건 제가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해서 1년간은 신혼으로 지내기로 했었지만 2년이 되어가면서 친정 부모님과 시댁에서 모두 손주를 바라는 눈치였는데요. 제가 아이를 가지자고 했더니만 남편도 흔쾌히 찬성하며 몸 관리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려면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몸 관리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도무지 바쁜 일을 조절하기 힘든 듯 했습니다. 당신 회사 출장은 주말에는 안 갈 수 없는 거야? 아니 무슨 놈의 회사가 사람을 주말까지 부려먹는데? 그렇게 한다고 당신 승진이 빠른 것도 아니잖아. 접대니 뭐니 술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주말까지 내내 일하면 몸만 상하지. 어허, 당신이 남자들 세계를 몰라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도 승진할까 말까야. 우리 애 갖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나는 한번 승진 놓치면 회사에서 자리 보존하기 힘들다니까. 제가 불만을 토로했음에도
남편은 오히려 그 즈음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쩍 바쁜 일도 많았고 출장도 잦았는데 저는 혼자 마음이 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막상 아이를 갖자고 하니 그다지 노력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다 왜 그리 지방 출장이 많은지, 직업 특성상 지방 공장에 갈 일이 많은 건 이해해도 직원을 주말까지 부려먹는 회사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제가 남편 차를 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 출장을 갈 때는 종종 차를 집에 놔두고 가는데요. 남편 차 안에서 제 것이 아닌 이상한 물건과 주차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주차 영수증은 옆 동네에 꽤 비싸다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요. 이상한 건 그 건물은 우리 집과는 정반대 방향에 남편 회사 근처는 더더욱 아니었고 주차권이 나온 동네에는 저의 지인은 물론 남편의 지인이 거주하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여자는 촉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저는 제 촉이 그때 발동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여러 장의 주차권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차에서 나온 여자가 쓰는 물건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짧은 제가 쓸 일이 없는 머리핀과 화장품을 묻은 손으로 의자를 만졌는지 제가 결코 남긴 적이 없는 자국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의심하지 않을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을 유심히 생각해 봤습니다. 문득 남편 회사를 원망하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일을 부려먹는 회사라 해도 주말에 직원을 부려먹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주말을 거의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과 식사 중에 슬쩍 떠봤습니다. 당신 혹시 옆 동네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그런데 남편이 순간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왜 묻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 가끔 지나가다가 기름 몇 번 넣은 적은 있지. 아, 그래? 거기서 누구 만나고 할 일은 없었다는 거네? 그, 그렇지. 내가 그럴 일이 뭐가 있어? 당신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누가 당신이랑 비슷한 사람을 봤다 그러기에.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아마 당신이 아니었나 보네. 남편 대답을 듣고 나서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밤새 남편이 숨기는 뭔가를 알아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남편 핸드폰을 뒤지거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요즘은 돈만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굳이 제가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남편의 거짓말을 알아내는 것이 효율적일 듯 싶었습니다. 며칠간 남편의 생활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남편은 제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한동안은 지방 출장 간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남편을 대했고 남편의 긴장이 살짝 풀렸다 느꼈을 때쯤 흥신소에 2주 동안 남편의 뒤를 밟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혹시 남편이 저 몰래 딴짓을 하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뜩이나 간통죄가 없어진 요즘은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외도의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의심하면서 매일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참 고역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로 저 모르게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다면 시댁의 모든 사실을 다 알리고 철저하게 남편을 응징할 계획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아니길 기도했으나 역시 저의 예상대로 남편은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흥신소에서 말하기로는 꽤나 오래 만난 듯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두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확실한 증거를 원하셨으니 이것만 될 듯 싶네요. 원래 이런 사진 찍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불륜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주변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부군 되시는 분은 전혀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남편이 만나는 여잔가요? 네, 여기 이름하고 주소 알아낸 겁니다. 사진도 충분하니 증거로 잘 쓰실 겁니다. 사는 건 옆 동네에서 꽤나 큰 가구점 사장이더만요. 부군보다도 나이도 5살이나 많고 결혼도 한 번 했던 적 있는 사람이던데 알아보니 동네에서 꽤나 부자로 소문난 여자던데요. 건물도 여러 채 돈이 아주 많대요.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아마 돈 때문에 남편분이 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돈이라면 저도 있을 만큼 있는데 대체 뭐가 이유일까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네요. 무슨 이유가 됐든 남편이 바람난 건 사실이니까요. 흥신소 직원은 또 한 가지 어이없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참, 저도 이런 일 참 오래 한 사람입니다만 남편분이 뻔뻔하기로는 거의 상위권이네요. 보통 내연녀를 꽁꽁 숨기기 마련인데 무슨 영문인지 내연녀랑 자기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식사도 했던데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식사까지 한 것 같다는 직원 말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바람핀 놈이 그렇게 당당하게 내연녀를 자기 엄마한테 소개하겠어요? 글쎄요, 저는 느낌이 딱 오는데요. 고객님보다 돈 많은 여자라면 두 모자가 같이 만날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며느님보다 뜯어먹을 거 많은 여자로 갈아타려는 거죠.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말 들으면서 그럴듯한 추론이라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을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고 상간녀와 만난 적도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든 정황을 전해들은 저는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여러 장의 사진과 여러 증거 자료를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과 상간녀는 참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수시로 상간녀 집을 드나들었고 저와는 가지 않은 맛집도 참 많이도 다녔더군요. 그날은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인물이 좋지도 않았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만난다는 상간녀가 저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이니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건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모자란 건 제가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놀아난 남자? 저는 그걸 감당할 대인배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은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참 뻔뻔하게 저를 생각하는 척, 위해주는 척하며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앞에 사진과 증거를 들이밀고 내 집에서 쫓아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참 웃긴 게요. 막상 그 상황에서 남편을 몰아붙이고 부부 사이를 정리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금전 문제와 시어머니 가게 문제 등등 부부 사이에 얽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며칠간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만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시댁에 남편이 한 짓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할 때 하더라도 자기 아들의 잘못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헤어져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를 한 보따리 싸들고 어머니가 휴무인 날 연락 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원래 쉬는 날 어머니는 거의 집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 문 앞에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어쩐지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좀 당황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요. 지금 문 앞이에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어머, 너 평일에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니? 나 없으면 어쩌려고? 지금 집 앞이라는 거야? 네, 어머니. 오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문 열고 들어갈까요? 아니다. 내가 지금 열어줄게. 오늘 쉬는 날이라 엄마 손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일단 좀 기다려 보렴. 저는 어머니 손님이 와 계시다는 말에 살짝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까 잠시 고민까지 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또 고역스럽게 남편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저는 어머니 손님이라는 분이 가시면 얘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저를 등지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쭈뼛거리며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지인이라길래 친구인 줄 알았건만 의외로 젊어 보이는 인상의 여자라 조금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와 그 여자가 꽤나 오랜 시간 담소를 나눴는지 간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꽤나 세 보이는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본 순간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제가 며칠간 계속 받기에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와 다과를 즐기고 있는 여자의 정체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어머니 집에 와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말문이 막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그 여자를 보더니 뭔가 석연찮게 행동하셨습니다. 다급하게 그 여자에게 다음에 만나자며 내보내더라고요. 일단 자네는 나중에 한번 다시 오도록 해. 내가 시간 되는 날 다시 하지 뭐. 예, 아가. 뭐하니? 서 있지 말고 앉아. 할 말 있다며? 잠자코 서 있던 여자는 저를 곁눈질로 힐끗 보더니만 이댁 며느님이신가 봐요? 저는 그럼 이만 가봐야겠네요, 어머님. 오늘 말씀 잘 나눴습니다. 중요하신 말씀 하신 건 저도 며칠 고민해 볼게요. 그러더니만 고개만 까딱하고는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놀랐지만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여자가 어머니 집에 와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도대체 이 집안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뭔가 싶고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게 전부 거짓이었나 싶었고요. 그 여자가 가고 나서 어머니는 짐짓 바쁜 듯 행동하시며 테이블을 정리하셨습니다. 예, 다음부터 올 일 있으면 전화 미리 하고 오렴. 어쨌든 내가 약속 있는 날도 있을 거 아니니. 그래. 무슨 급한 일이기에 보자고 한 거니? 조금 전 같이 있던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원래 아시던 분은 아닌 것 같던데. 저도 처음 보는 여자라서요. 제가 모른 척하고 묻는 말에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실은 우리 가게에 일할 사람 뽑았거든. 일하기 전에 잠깐 얘기나 할까 싶어서 쉬는 날 불러봤다. 네가 신경 쓸 사람은 아니야. 그래요? 어머니 식당에서 일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던데. 저렇게 화장품 냄새 풍기고 꾸미고 다니는 사람을 쓰시려고요? 요즘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야. 어쨌든 이 얘기는 그만하고 너 할 말이나 들어보자. 어머니,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아까 그 여자요. 정말 어머니 식당에서 일할 사람 맞아요? 얘는 왜 자꾸 아까 그 여자에 대해 묻는 거니? 그렇다니까. 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할 말이나 해봐. 어머니의 태어난 거짓말을 들으니
머릿속에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이 상간녀를 어머니에게 미리 소개하고 여러 번 만난 건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제야 일전에 흥신소 직원이 한 말이 맞겠구나 싶더군요. 어머니와 남편 놈은 이미 저 모르게 작당 모의를 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구점 사장이라는 여자가 왜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고 와 있겠어요? 정말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보다 빼먹을 게 많은 그 여자에게 갈아타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여자 문제로 한번 파혼을 고민했을 때 시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남편 등짝을 후려치며 남편을 나무라셨던 분입니다. 결혼해서 또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다면 무조건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분이었고, 우리 친정 도움을 받으시면서 저에게 늘 고맙다고 사셨던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바람 피운 거 폭로하면 적어도 제 탓은 안 하실 분이라 믿었는데 완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더 이상 모른 척 연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 굳이 남편의 바람을 어머니에게 폭로해봤자 웃음꼴이 되는 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보다는 어머니가 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여자요. 어머니 식당에서 일할 여자 아니죠? 더 이상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실 테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이후로 일어날 일들은 전부 어머니랑 그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 그리고 이거요. 어머니 아들 부르셔서 둘이 같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저의 싸늘한 표정을 본 어머니는 얼굴까지 벌개지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 얘,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여자는 그게 아니라 아무튼 네가 뭘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책임지긴 뭘 책임지니? 어? 왜요? 생각보다 제가 눈치를 빨리 채서 계획에 어긋나셨나요? 그 여자 꽤나 부자라면서요. 아들이 그 여자한테 갈아탈 시간이 필요하셨나 봐요. 죄송하지만 어쩌죠?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제가 이미 그 인간 비밀을 다 알아버려서요. 긴 말 안 할게요. 일단 우리 아빠 상가에서 가게나 당장 뺄 준비나 해주세요. 빼긴 뭘 빼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일단 내 얘기 먼저 들어봐라. 응? 저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붙잡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지 않은 것만으로 모든 추측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모든 난리를 예상하고 친정으로 피신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번갈아 걸려오는 전화로 전화통은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도 전에 집에 왔을 겁니다. 아마 비밀번호를 바꾼 문 앞에서 애를 먹었겠죠. 부부가 둘만 갈라서면 그만인 게 결혼 생활이라고는 해도 저의 경우에는 집안 싸움이 불가피할 것 같았습니다. 친정 아빠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갚는 시모의 행태도 정식으로 따질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친정 아빠는 사위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듣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더 미룰 것도 없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네 집 놔두고 나온 거냐? 당장 그놈의 자식 여기 오라고 해. 오늘 아빠가 확실하게 정리해 줄 테니. 하지만 제가 부를 것도 없이 이미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빠는 들어오는 남편에게 티슈 상자를 던지셨는데 남편은 그걸 또 팔꿈치로 막더군요. 장인어른! 일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리러 온 거고요. 설명할 게 뭐 있나? 당장 내 딸 집에서 짐 빼! 저와 이혼을 하든 어쩌든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예상대로 남편은 일단 바람 피운 사실을 부인하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빌며 바람을 부인하던 그 인간 앞에 사진을 들이밀자 말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변명 그만해. 당신 어머니랑 당신이 무슨 꿍꿍이인지 다 알아.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도 다 알고 있어. 당신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만나는 가구회사 사장이더라? 어찌 그리 여자 꼬시는 능력이 출중한 거니?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이혼녀에다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닌데 돈 많은 게 그렇게 끌렸니? 나한테보다 이용해 먹기 쉬울 것 같았어? 여보, 일단 내가 그 여자 만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깊은 관계 아니었고 정리하려고 했어. 정리하려고 했다는 사람이 엄마랑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만나기까지 했냐? 그 여자가 돈 많으니까 나한테서 갈아타려고 한 거잖아. 내가 일찍 눈치채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거니? 이혼 안 당하려고 무슨 짓을 꾸몄을까 생각하면 소름 돋아. 두말할 거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당신 어머니 가게 우리 아빠 상가에서 빼라고 전해. 딱 일주일 줄게. 멀쩡히 장사하는 가게를 당장 빼라고 하는 법이 어딨어. 엄마가 거기 들인 비용 물어줄 거 아니잖아.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우리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어? 남편 놈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빠가 또 한 번 끼어드셨습니다. 변호사 써서 자네 어머니 가게 그동안 무상임대한 거 사용료 청구할 테니 그리 알게.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무상으로 쓰게 해준 건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나? 자네나 자네 어머니나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나도 두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네. 내 딸 집에서 자네 짐 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게. 내 딸 줄 위자료랑 그동안 가게 월세 시세대로 받을 테니 준비해 놓으라고 전해. 잘 들었지? 나 당신하고 협의 이혼할 생각 없어. 소송에서 위자료 받을 거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 단단히 각오해. 아참, 당신 내 언니한테도 전해. 상간녀 소송하면 지는 건 확실하니 위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해 놓으라고 해. 남편은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자기도 눈이 있으면 모든 증거 앞에서 아무리 부인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아빠는 무릎까지 꿇고 비는 남편 놈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정집에서 내쫓긴 후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에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저에게 사과하고 가게를 못 뺀다며 징징거렸어요. 네가 네 아빠 상가를 들어오라 해놓고 이렇게 내쫓는 법이 어디 있니? 이제 와서 사용료라니 말이 되는 소리야? 나는 절대 못 낸다. 그럴 돈은 없어. 내쫓아내려면 내가 인테리어 한 3천만 원 도로 돌려줘. 그럼 생각해 보마. 적반하장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내놓으라는 망언까지 하더군요. 말이 안 통하니 법으로 해야겠네요. 어디 못 나가겠다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법이 누구 편인지 한번 가려보죠. 막무가내인 남편과 시모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지만 아빠는 제 이혼과는 별개로 시모에게 임대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거셨습니다. 퇴거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몇 번 보내고 나서도 나가지 않자 아빠는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셨네요. 이혼하는 과정도 참 힘들었는데요. 결과는 이미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물론 증거가 확실했던 상간녀 소송도 11개월 만에 승소로 마무리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상간녀가 항소하지 않고 시인을 빨리 해서 소송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다고 하더군요. 상간녀에게도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아빠에게 고소까지 당하고 나서야 상가에서 퇴거했습니다. 1년간 서양한 월세도 전부 반환받았고요.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며 이혼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연히 전해 듣기로는 전 남편은 결국 그 상간녀와는 재혼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남의 가정 파탄내는 여자가 과연 전 남편에게 만족을 했을까 싶어요. 가진 거 없이 입만 터는 놈인 거 알았겠죠. 저한테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으니 동네방네 망신을 당했을 거고요. 결국은 저보다 더 돈 많은 여자에게 빌붙어 보려던 전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저에게 위자료도 주고 어머니 가게 임대료는 거의 위자료보다 더 많은 돈이었으니 아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나마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 속풀이를 했네요. 돈으로 상처를 지울 수는 없어도 위로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더군요. 짧은 결혼 생활 후 그 인간들 정체를 알게 된 걸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 믿고 결혼한 저지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앞으로 사람 만나는 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슈월드 가족과 인연을 끝낸 저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에 저같이 막장 같은 일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황당하시죠?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구독자분들은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